네, 경기 침체 우려감과 긴축의 여파, 뉴욕 증시의 흐름이 계속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요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연결될지 오늘도 연결고리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 어떤 주제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떤 주제입니까?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속 패닉 셀링과 일부 저가 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확대되면서 증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예, 사실 좀 지겨우실 거예요. 맞아요. 워낙 많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나 더욱더 더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하락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제 고민으로 많은 부분을 채워 나가실 텐데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더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다행인 것은 장중에 보게 되면은 3%가 넘게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날 하락을 하다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도 장 후반에 그런 부분을 1% 이상 되돌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끝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걸어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영국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영국이 이제 이 조세에 관련돼서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를 한다. 50년 만에 최대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되게 되고 다시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예. 시장에서는 오히려 과연 이 영국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가뜩이나 금리가 계속적으로 BOE에서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감세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영국 정부는 과연 이러한 이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렇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부분 사실상 우려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시장은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티에서는 이제 BOE가 11월 달에 100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파운드화가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와 같은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파운드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의 대외 지속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빠르게 침식이 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파운드 약세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채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앙은행의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또 금리 인상인가요? 네. 라고 이러한 이제 계속적인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BOE에서 125bp를 올릴 수도 있다 11월 달에 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다시 빨라지게 되면 다시 그것도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이런 무한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계속되는 되는 악순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운드와 달러를 보게 되면은 3.47%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파운드와 달러와 페리티가 많은 부분 근접해 나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112.997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네. 달러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킹달러입니다. 네, 이 킹달러가 진행이 되게 될수록 사실 국내에 있는 수급에 있어서는 네. 사실상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미 최저점을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언제쯤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관련돼서도 110이 이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을 국내에서 빠르게 만나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요원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수적인 이러한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글로벌적 매크로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이 정말
추세적으로 이어나갈지가 조금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둘러싼 환경, 우호적인 요인을 참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돌아오기 어려운 환경이고 당분간 또 하락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연준에서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125bp 올린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이런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게 더욱더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 보게 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제 발언을 다시 한 번 더 쏟아내게 될 텐데 과연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매파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CME 패드워치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은 예. 75bp 인상 확률이 벌써 70%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먼저 계속 자이언트 스텝 이어가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세운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50bp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내년도 2월, 3월 달에 25bp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 최종 금리가 네. 4.75에서 5%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지금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만큼 먼저 반영이 다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금리 관련돼서는 빠지는 부분이 없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보고 여기서보다 조금 더 이제 톤이라든지 아니면 금리에 대한 이 확률이라는 인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화가 되면 그만큼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잘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결국 S&P에 대한 연말 목표치에 관련돼서도 4,300에서 3,600으로 대폭 낮췄어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부분 강타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5% 넘게 폭락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유가 관련된 뭐 정유 기업인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5%가 넘게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기계 관련돼서도 캐터필러라든지 아니면은 디어엔이라든지 한 3% 정도의 하락 그리고 항공 관련돼서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지만 당분간은 이런 전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 좀 많이 밀렸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또 눈여겨볼 종목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예. 이 일부 저가 매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장 후반에 보게 되면 빅테크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도 네네, 맞아요. 낙폭을 많이 좀 줄였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 낙폭 줄여주는. 네, 그만큼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CNBC에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이 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의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저가 매수가 만약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빠지다가 많은 이러한 이제 하락폭을 되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조금 더 공격적인 이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또 갖고 온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섹터 가지고 예. 왔거든요.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연보렌지라든지 아니면은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예.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 BMO에서 이제 풋볼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피자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제 전망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보다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주적인 성격에서도 이러한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이 방어적인 성격으로 음식료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좀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증시 연결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리온입니다. 역시 대표적인 우리의 국내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리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사실 음식료 관련돼서도 많은 네. 빚을 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워낙 그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가격 인상 관련돼서도 중국에서도 한 차례 인상을 하게 되고 러시아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9월달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주요 제품 16개 대비해서 판가를 한 16% 정도 이제 예.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판가에 대한 인상이 나왔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에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에서는 사실 판매량이 급증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많은 부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을 많은 부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측에서는 충분히 방어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바닥에서부터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충분히 더욱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원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리온까지 오늘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